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뭐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몇 번 안 놓친 거죠? 네. 어쨌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배움과 공부는 현재를 위한다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혀도 내가 공부하면 뭐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데, 챗GPT가 다 알려주는데 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문과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남들 따라 살려면은 뭐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자신만의 삶을 살려면은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AI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 챗 GPT의 도움으로 20페이지씩 다 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이 개척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 챗 GPT가 적은 내용 중에 빼고 더 이상 뺄 수 없는 거, 그게 그 사물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사고가 좀 저는 필요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겪어보는 거죠. 뭐 실패하고 사업하고 하는데 그게 어린이가 그렇게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저는 책이라고 봐요. 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실패, 성공담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를 잘 못 참잖아요. 저도 화를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우연히 키케로였겠죠. 키케로가 쓴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었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그 논리는 그거예요. 화는 나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화가 나려고 할 때 연기시키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려고 할 때 거울을 보면 그 망가진 모습에 조금 늦출 수 있다. 그 늦추면 조금 이따 까먹게 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만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래전에 다 고민하고 답까지 다 제시되어 있는 게 많고, 또 남의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고민과 나의 고민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힌트는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공자가 말씀하셨던 배우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의 책을 배워서 기초를 닦고 내가 생각을 깊게 해서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책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뭐 영상 짧은 거, 그 쇼츠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별 도움이 안 줘요. 그러니까 너무 짧고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책, 특히 김영사 책이 좋은 게 많아요. 네, 여러분, 김영사 책이 좋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거 봐라, 책이 최고다, 책을 읽어라 라고 당연히 권유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공부해라, 시험 봐라, 자격증 따라, 외국어 해라, 기타 등등 경험해라, 여행해라, 떠나라, 연애해라, 결혼해라,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푹 파묻혀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책이다, 책밖에 없다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2인 3가 경기하듯이 어떻게 하면 책과 나 자신을 믿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른바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엘리트들이 가는 데거든요.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 그 대법관을 보조하는 그게 엘리트 코스예요. 거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부산 경남에서 뭐 근무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경험이 뭐 누구처럼 뭐 공장 생활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유일한 무기가 책이에요. 책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그 교보문고가 한 거 있잖아요.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 저예요. 교보문고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책을 읽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제가 책을 써서 교보문고를 이렇게 이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는 저에게 사례를 발견했다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럼 책을 어떻게 읽느냐? 책을 읽는 거는 참 그거는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죽으라고 안 읽는 사람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 게임 하는 애도 계속 하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책의 유용함, 책의 재미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흥미가 없다. 그럼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다른 쪽으로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 임용환 씨 어릴 때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겠어요. 그 틀림없이 부모가 게임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임용환 씨 지금 뭐 갖고 먹고 살아요? 게임 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부모는 자식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해요. 예측을 잘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과거예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안내는 하되 결정은 자식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드시 붙여야 돼요. 나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했으니까 다음에 원망하지 마라. 그거를 녹음해 놓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문영배 작가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요즘 읽고 계신 책은 뭔가요? 지금 출판사에서 책을 너무 많이 보내줘요. 출판사 어딘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그거 읽기 바빠요. 예. 책 제목도 생각 안 날 만큼, 예, 제 블로그에 보면 쭉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면 왜 그리 책을 저한테 선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책은 좀 읽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모자라는 걸 선물하면 모르겠는데 왜 책을 그렇게 주는지. 오늘도 책 2권인가 받았어요. 네. 네. 이삭의 집에 기증하시는 걸로. 네. 네. 그러면 뭐 이런 극단적인 질문은 좀 별로이겠지만 생을 다할 때까지 딱 한 권의 책만 곁에 두고 거듭 반복하여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 저는 호의에 대하여 그 책 괜찮아요. 우문현답이십니다. 우문현답. 네.